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을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자료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기업 분석 보고서부터 재무 데이터, 최신 뉴스까지. 맞아요. 핵심은 역시 그 오가노이드 기술. 이걸로 재생의료랑 신약 개발, 이 두 분야를 다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께 가장 중요한 정보, 그리고 또 통찰을 뽑아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회사가 정말 미니 장기라는 혁신 기술, 이걸 성공적인 사업으로 잘 연결시킬 수 있을지. 특히 그 동물 실험 대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지, 이게 중요하겠죠? 네, 바로 그 점들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오가노이드가 정확히 뭔지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자료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아, 네, 그게 좋겠네요. 쉽게 말해서 실험실에서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서 만든 미니 장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우리 장기랑 구조나 기능이 아주 유사하게 만든 거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바로 이 기술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손상된 인체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시키는 거. 이게 재생치료제 개발이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신약 후보 물질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안전한지, 이건 사람 대신 테스트하는 신약 개발 플랫폼 역할. 네, 그 에이토미니, 오디세이, 포도TX 같은 이름들이 바로 그 플랫폼들인 거죠. 맞습니다. 에이톰이 재생치료제, 오디세이가 신약평가, 포도TX는 면역항암제 평가, 이렇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오가노이드 기술이 기존의 어떤 게임 규칙 자체를 바꿀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 게임 규칙이요? 네. 수십 년간 신약 개발은 동물 실험에 엄청 의존해왔잖아요. 그런데 오가노이드는 실제 인간 장기랑 유사한 환경에서 약물 반응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줄이거나 궁극적으로는 대체할 가능성 이걸 열어주는 거죠. 아하.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신약 개발의 정확성, 속도 이걸 높여서 비용도 절감하고 나아가서는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법 개발까지 기대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와, 장기 이식 대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물론이죠.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인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단순히 연구 개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업 영역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점, 이게 자료들에서 딱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점이 눈에 띄죠. 예를 들면 그 신약 평가 플랫폼 오디세이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국내외 제약사들 신약 개발 도와주는 그 CRO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임상수탁기관 사업이죠.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법인을 세우고 또 태국을 발판 삼아서 동남아 시장까지 글로벌 행보도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AI 기술 접목해서 신약 개발 효율 높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 또 기초과학연구원, IBS하고 동물 오가노이드 은행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쭉 이어서 보면 이 회사가 단순히 치료제 개발 성공, 이거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전략이 보여요. 아, 다각화 전략이군요. 그렇죠. 기술 플랫폼 자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려는 거죠. CRO 사업은 비교적 빨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네. 미국 특히 그 바이오랑 IT 융합이 활발한 텍사스 진출이나 동남아 시장 공략은 기술 가치를 높이고 더 큰 시장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AI 접목이나 동물 오가노이드 은행은 좀 더 미래를 보는 거군요. 네, 미래 기술 트렌드도 놓치지 않고 기초 연구 역량까지 다지겠다. 이건 꽤 장기적인 포석으로 읽힙니다. 기술적 잠재력이나 사업 확장 전략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오 기업, 특히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은 재정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아, 그쵸.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자, 당신이 주신 재무 자료들을 좀 들여다보죠.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자료마다 2024년 매출액 수치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한 보고서, 그 FN 가이드 자료는 0원이라고 하고, 네, 또 다른 자료, 회사 개요 분석 자료에서는 약 19억 5천만 원으로 보고하면서 심지어 2028년에는 300억 원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 불일치가 바로 이 단계의 바이오 기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 생각에는 매출 0원이라는 건 아마도 아직 상용화된 제품, 판매가 없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아,
그 19.5억 원은 아마 오디세이 플랫폼 활용한 CRO 서비스 같은 용역 매출이나 뭐 연구과제 수주 같은 걸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중요한 공통점은 영업 손실이 100억 원 이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 마이너스 100억 또는 마이너스 105.8억 이렇게 나오는데 네, 손실 규모는 비슷하네요. 네, 이건 뭐 신약 개발에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는 이 시기에는 좀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렇군요. 적자 규모는 크지만 부채 비율은 되게 낮네요. 21.7% 또는 뭐 18% 정도로 나오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건 재무 안정성 측면에선 좋은 신호죠. 유동자산도 460억 원 정도, 그중에 현금성 자산이 200억 포함되어 있으니 당장의 자금 압박은 덜해 보이고요. 다만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2.54배라는 건 시장이 회사의 장부상 가치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마이너스 21.7%인 건 뭐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고요. 네. 정리하면 재무적으로는 딱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낮은 부채 비율은 안정성을 더해주지만 연간 100억 원대의 손실을 감당하려면 지속적인 자금 조달 능력, 이게 필수적입니다. 결국은 기술 상용화 성공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 회사의 가치는 현재 재무 상태보다는 미래의 이 오가노이드 기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상용화해서 실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기술과 사업 사이의 다리, 이걸 잘 건널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럼 시장은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주식 관련 자료를 좀 보면 대주주 지분은 14.20%, 외국인 지분은 2.39%, 뭐 아주 높은 편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파는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주가 변동성이에요. 2025년 5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꽤나 출렁했더라고요. 네, 변동성이 크죠. 최근 2025년 9월에는 3만 원대 중반에서 잠시 좀 숨을 고르는 듯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래량은 좀 줄어드는 추세였고요. 그러다가 9월 25일에는 갑자기 10% 넘게 급증하면서 VI, 그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어요. 아, 그 VI 발동. 그게 이 회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변동성 완화 장치라는 게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움직일 때 거래소가 잠시 거래를 멈춰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는 건 시장의 기대랑 우려가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현재 실적보다는 주로 오가노이드, 줄기세포, 신약 개발 같은 미래기술 테마, 여기에 묶여서 움직이거든요. 네, 테마주 성격이 강하군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동물 실험 대체의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뭐 AI 의료나 헬스케어 테마와도 연결되고 있고요. 그럼 9월 25일 급등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겠네요. 네, 아마 최근 발표된 뭐 긍정적인 연구 결과라던가 아니면 동물 실험 대체 관련 정책 기대감, 이런 뉴스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바로 그 뉴스들. 회사의 성장을 이끌 만한 동력들에 대한 자료도 많이 주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미국 FDA죠. 아, 그렇죠. 100년 가까이 유지해온 동물 실험 의무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네, 이건 정말 오가노이드 기술의 중요성을 제대로 부과시킨 뭐랄까 게임 체인저 같은 소식이었어요. 맞습니다. 한국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이나 동물 실험 대체 시험법 지원 정책도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최근 뉴스들을 시간순으로 보면 정말 숨가쁘게 움직였어요. 9월만 해도 진짜 신장에 더 가까워진 오가노이드 연구 성과 발표됐고 동물 오가노이드 은행 구축 프로젝트도 시작됐고요. 그 신장 오가노이드 소식은 저도 봤습니다. 8월에는 태국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 본격화 소식, 그리고 미래의학 포럼에서 오가노이드랑 AI 결합 가능성 논의, 이런 내용이 있었고 7월에는 미국 텍사스 법인 설립 소식이랑 합작사인 포도테라퓨틱스가 면역 항암제 반응 예측 서비스 온코세이즈 출시했다는 뉴스. 이것도 중요해 보였어요. 네, 사업화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5월 상장 첫날에는 주가가 50%나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이 뉴스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여요. 첫째는 정책의 바람. 네, FDA 결정 같은 거요. 그렇죠. 미국 FDA 결정은 오가노이드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죠.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 자체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서 2029년에는 약 15조 원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건 장기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뭔가요? 두 번째는 기술의 진전입니다. 신장 오가노이드 연구처럼 구체적인 성과가 계속 나오면서 이 기술 정말 되는구나 하는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네. 셋째는 사업화 가속입니다. 미국, 동남아 진출이나 CRO 서비스 같은 실제 비즈니스 움직임. 이건 연구 성과를 진짜 돈으로 바꾸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시장 내에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일단 미국 텍사스 법인 설립 같은 글로벌 시장 공략 의지, 그리고 에이톰이랑 오디세이라는 확실한 기술 플랫폼, 이게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네, 그 두 플랫폼이 핵심이죠. 특히 NGS, 그러니까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나 단일세포 RNA 시퀀싱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적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우위를 제공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NGS는 유전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읽어내는 기술이고 단일세포 RNA 시퀀싱은 세포 하나하나가 특정 약물이나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한다는 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그냥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걸 넘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을 훨씬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의미예요. 아하, 분석의 깊이가 다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오디세이 플랫폼에서 신약 후보 물질 테스트할 때 이런 기술들로 약물이 어떤 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자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예측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이게 바로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가장 큰 경쟁력은 역시 동물 실험 대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정면으로 타고 있다는 점이죠. FDA 결정 이후에 관련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하지만 관건은 있겠죠. 네, 관건은 오디세이 플랫폼이 정말로 실제 인체 반영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해서 신약 개발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재생치료제인 에이티오만 플랫폼의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도 아직은 시작 단계고요. 그렇죠. 이제 막 시작 단계라 현지에서 실행력과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오가노이드 분야 자체가 워낙 뜨거운 분야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혁신만이 살 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미래 전망과 함께 당신의 투자 논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점들, 이걸 좀 중립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측 전망은 상당히 밝아요. 네, 목표는 아주 야심차죠. 핵심 파이프라인인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아톰C, 이게 2026년 국내 임상 일상진입 목표라고 하고요. 신약평가 솔루션 오디세이는 이미 20여 개 기관과 협력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죠. 네, 오디세이는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 약 20억 원 매출에서 2027년에는 250억 원까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톰C가 상용화되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죠. 치료제는 성공하면 파급력이 크니까요. 첨단 재생의료법 개정 같은 규제 환경 변화나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요. Experience the New Sciences라는 슬로건처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도 좀 엿보이는 것 같고요. 네, 제공해주신 자료에 기반해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분명히 혁신 기술 기반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연구 개발 단계라는 점, 이걸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따라서 만약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기술력, 시장 성장성, 그리고 경영진의 실행 능력,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겁니다. 변동성도 크고요. 맞아요. 임상 결과 발표나 규제 변화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기술적 분석, 예를 들어 자료에 언급된 34,000원 지지선 기반 분할 매수 제한 같은 거요. 이런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항상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분산 투자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오 기업 투자는 특히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잠재력만큼이나 위험 요인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하는데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재무적 위험입니다.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 지속되면 결국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매출 목표 2027년 250억, 2028년 300억 이게 달성될지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고요. 그렇죠. 아직은 목표일 뿐이니까요. 둘째,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첨단 재생의료 관련 법규나 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 세 번째는요. 셋째, 기술적 위험입니다. 오가노이드 기술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표준화되지 않았고 만드는 사람이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 재현성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임상 성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허들이에요. 아, 표준화 문제. 넷째, 윤리적 문제입니다. 줄기세포를 어디서 얻는지, 출처, 기증자동이는 충분한지, 이 인공적으로 만든 미니 장기를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등 민감한 논란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수용성과 직결되는 문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네, 다섯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외 수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오가노이드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자, 오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정리해보면 이 기업은 오가노이드라는 정말 혁신적인 무기를 가지고 재생의료와 신약 개발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동물 실험을 대체하려는 세계적인 흐름과 정책적 지원이라는 강력한 순풍을 타고 있고요. 네, 기회 요인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연구개발 기업의 재무적 현실과 기술적, 규제적, 윤리적, 그리고 경쟁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 이것들도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당신에겐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시나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오가노이드 기술의 발전 속도, 이게 정말 눈부시거든요. 네,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어쩌면 머지않아 이 기술이 단순한 실험 도구를 넘어서 실제 인간의 질병 치료에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이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필요한 사회적, 윤리적 합의, 이걸 제대로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이 주는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적 위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사회적 준비 사이의 균형점, 이걸 어떻게 찾아나가야 할지, 이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흥미로운 기업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분석이 당신의 이해를 돕고 여기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질문을 던지며 더 깊은 탐구를 이어가는 좋은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